이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느꼈던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역시도 직업선호도 A형을 기반으로 작성을 할 때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더 본인다운, 나다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나답게, 자기답게, 자기소개서를 자기답게 쓰는 걸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뢰를 얻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 신뢰받는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강점들이겠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를 믿는지, 어떤 면에서 나를 믿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내가 책임감을 보여줬다 라는 쪽의 내용들을 되게 많이 쓰겠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 신뢰를 어떤 나의 강점으로 얻었고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뭐 약속을 잘 지킨다라던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막연한 책임감이 아니라 그냥 맡은 일을 잘했다 이런 정도의 신뢰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잘 지킨다거나 내가 역시 너한테 맡기면 이 부분은 네가 잘해낼 줄 알았어 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신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너는 이거 잘할 것 같아서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너는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잘해서 강점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역량들을 더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너무 내 인성적인 부분만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인성을 바탕으로 내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강점을 부각을 시키는 방향을 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을 어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기술서를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직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의 신뢰를 얻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기술서에 이제 행정직 6급 같은 경우 업무 규정 및 일정 계획 준수,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 적극적인 정보 수집 자세,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사고, 고객 서비스 지향, 정보 보안 중시, 적극적인 협업 태도, 윤리의식, 보안의식, 안전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를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고 나랑 매칭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특히 내가 이제 직업선호도 L형 검사 놓고 매칭해보면 훨씬 더 좋겠죠. 샘플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청복지실에서 근무를 할 때 수급자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 저소득층과 관련된 법률 규정들을 굉장히 많이 매뉴얼들을 늘 항상 읽고 있었어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일이 별로 없을 때부터 늘 계속 읽고 있고 특히 이제 최저 생계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숙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놓고 이런 것들을 항상 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뭐 심지어 팀장님들께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어떤 제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매뉴얼을 책을 바로 찾아 가지고 이거를 바로 보여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어요.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나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이렇게 여쭤보시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뭔가 단순히 이게 그냥 넌 믿을 수 있어." 막 이런 어떤 그런 피드백을 막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이런 거를 하진 않았지만 그거 잘 안다면서 그거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 줄 거라던데." 뭐 이런 식이라든가 어 역시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찾아내고,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들을 많이 받으니까 더 열심히 좀 찾아보게 되고, 그 새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해 놓고 이런 습관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최신의 정보들, 업무 규정들을 숙지를 해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와서 어떻게 일할지가 그려지겠죠.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왔을 때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듯이 그려져야 돼요. 들어가면 처음에 잘 모르더라도 매뉴얼 스스로 숙지하고 이런 것들 항상 업데이트 되는 규정들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서 매뉴얼 꼼꼼하게 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최신 정보 자료들 위주로 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신뢰받는 성격이 본인의 어떤 강점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업무 내용적인 부분들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무기술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일단은 첫 번째는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 애령 꼭 해보셔라. 그리고 세 번째, 직무기술서 꼭 꼼꼼하게 봐서 본인의 그 직업선호도 애령 검사랑 직무기술서 내용을 한번 매칭해 봐라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또 좀 잘 안 되는 부분, 어렵다 싶은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또 혹은 짧게 이런 쇼츠,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받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책임감으로서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강점을 발휘했던 내용들을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직무기술서는 1, 2, 3, 4 모든 항목에서 다 적용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군청 희망복지팀 자립지원직업상담사로 근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제도 규정을 항상 숙지했습니다. 제도 변경 시마다 매뉴얼과 법령을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자료, 지인 자문까지 활용해 2중, 3중으로 검증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더블 체크한 뒤 공유했으며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복지실에서는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평가가 자리 잡았고 통합조사 팀장님까지 문의하셨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은 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던 만큼 공단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